선훈숙 씨도 선훈숙 씨지만 지금 더욱 상황과 증상이 심각하신 분이 있대요. 바로 선훈숙 씨 친언니분. 그러니까 노년의 나이에 대부로부터 그런 몹쓸 짓을 당했다는 수치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피해 당사자들 향한 오해들, 비난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방송을 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게 아직 오해가 하나 있는데 유영재 씨가 피소를 당했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억울하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억울함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혐의를 단정지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 전에도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오늘도 유영재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유영재 씨가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와 같은 소식들이 전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선훈숙 씨가 대체 왜 혼인 무효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는지, 언니분은 왜 성추행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혼인 무효 소송 입장 전문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훈숙의 언니 A씨를 대리하여 선훈숙 씨의 전 배우 유영재 씨에 대해서 2023년부터 5회에 걸쳐서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 분당 경찰서에 유영재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 선훈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 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배우 선훈숙 씨는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에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서 유영재 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서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서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선훈숙 씨를 대리하여서 성남 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선훈숙 씨가 올해 65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 나이로. 선훈숙 씨 친언니분은 71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더니 그것도 다름 아닌 대부로부터 당했다고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적인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훈숙 씨를 향한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훈숙 씨가 자신의 사생활 문제를 동치미를 통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비난들은 사실 선훈숙 씨가 연예인, 텁사의 입장에서 감당을 해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사생활을 공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도의 수위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선훈숙 씨가 본인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과는 별개로 본인의 가족들이 당한 예를 들면 성추행 문제 같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좀 과한 비난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혼을 하면 그런 본인의 개인사기 때문에 밝히지 않잖아요. 선훈숙 씨가 본인이 방송을 통해서 사생활을 노출한 만큼 동치미를 통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했습니다. 어찌됐건 이혼으로 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훈숙 씨가 실제로 속은 내용이 있어. 진짜 몰랐던 3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속은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사실혼 문제. 일단은 결혼 전에는 절대 몰랐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유영재 씨가 선훈숙 씨와의 결혼 이전에 유영재 씨의 라디오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 라디오 방송의 작가분을 자처하시는 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유영재 씨가 본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유영재 씨와 이분께서 동거를 했다는 사실까지 유영재 씨의 팬클럽 부분 가운데 상당수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유영재 씨와 선훈숙 씨가 결혼 발표를 했던 그때 이 사실을 취재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근데 당사자인 선훈숙 씨만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비하인드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선훈숙 씨가 유영재 씨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해당 작가의 존재를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가가 과거 유영재 씨와 연인 관계, 사실혼 관계로서 안 게 아니고 유영재 씨의 라디오 방송을 도와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으로 선훈숙 씨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혼인 이후에도 일정 부분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작가분과의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유영재 씨 삼혼 문제. 선훈숙 씨가 이거 동심을 통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맞아요. 제가 법적으로 3번째 부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3원 문제는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와의 혼인 과정 혹은 혼인 이후에 알게 된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따지면요, 혼인 유지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유영재 씨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세 번째 법적인 부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이혼을 하게 되니까 서류를 떼어보는 과정에서 유영재 씨의 탐원 내용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본 서류를 떼면 안 보이고 혼인 이력이 보이는 서류를 떼야지만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언니의 성추행 문제인데, 이 부분은 선우은숙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과도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초에 두 사람이 다투게 됐다. 근데 이제 크게 싸우신 거예요. 이 다투게 된 계기가 유영재 씨의 개인사, 여자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다툼 과정에서 선우은숙 씨가 본인이 마련한 신혼집에서 떠나서 제주도로 일시적으로 머리를 식히러 가게 됩니다. 왜 그러면 제주도까지 가게 됐느냐? 집안에서만 해결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1년 5개월 정도 혼인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를 상대로 그 신뢰를 계속해서 잃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동심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이 선우은숙 씨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 선우은숙 씨가 혼인 과정에서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대요. 곁을 간호하거나 도와주잖아요. 오히려 이제 아픈 사람을 홀로 두고 음주를 하시고 거의 그 다음날 오셨다.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던 사안이었다고 하는데,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와의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유영재 씨가 그렇게 좀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느냐. 근데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면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당신의 단순히 그냥 연인이라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내가 옆에 못 있는다. 자식들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냐.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옆에 있을 수 있다. 라는 내용들 때문에 선우은숙 씨가 용기를 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둘씩 다 지켜지지 않는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신뢰를 계속해서 잃어갔고, 결과적으로는 유영재 씨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 굉장히 큰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선우은숙 씨는 진짜 과거에 정말 대한민국을 한 획을 그었던 톱스타였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다 내려놓고 금전적인 부분도 다 내려놓고 관심 하나만 바라보고 유영재 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관심 하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우은숙 씨가 본인이 마련한 집까지 떠나서 제주도로 일시적으로 가서 머리를 식힌 겁니다. 정확하지는 몰라.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적어도 7일에서 11일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선우은숙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이혼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요. 유영재 씨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이혼 조정까지 신청을 하니까 그간의 태도를 180도로 바꿔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해보자 라고 선우은숙 씨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뒤따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때 선우은숙 씨가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선우은숙 씨의 끝내게 확인한 내용인데, 선우은숙 씨가 마음을 돌렸어요. 왜냐?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용기를 내서 한 재혼이었잖아요. 그렇긴데 1년 5개월 만에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 본 면목도 없고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유영재 씨를 용서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큰언니 분께서 아니다, 내가 지켜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너 동생의 결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차마 얘기를 못했는데 이 결혼은 이혼하는 게 맞다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선우은숙 씨가 언니의 충격적인 일을 직접 들은 거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분께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곳이 바로 선우은숙 씨의 신혼집입니다. 유영재 씨의 경우에는 삼시세끼를 꼭 차려 먹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방송에서 나온 바가 있어요. 이 내용은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게 싫다. 그렇기 때문에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방송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만 머물면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언니에게 도와달라라고 해서 언니분과 선우은숙 씨가 같이 유영재 씨 밥도 차려주고 도와줬는데, 본인이 자리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언니분께서는 사실 동생의 결혼에 영향을 미칠까봐 쉬쉬하면서 했는데, 동생이 그런 제부로부터 계속해서 마음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본인이 직접 당한 일을 얘기를 해준 거죠. 더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언니의 얘기를 듣고 선우은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가족들 간의 비밀이었어요. 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이 내용들을 가족들 간에 쉬쉬하면서 그래, 동생이 이혼을 빨리 끝내는 데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분께서는 애초에 이번 사안을 공론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동생인 선운숙 씨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공론화하게 됐냐?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와의 이혼 이후에 도의적인 사고만 있었어도 전혀 공론화하실 생각이 없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과 인간의 신뢰를 좀 잃어버리신 걸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유영재 씨의 사실혼 문제라든지 삼혼 문제라는 게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본인도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용기를 내신 겁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순한 이게 일종의 스킨십 정도였는데 동생의 이혼과 맞물려서 그냥 감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냐라고 이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에요. 오해를.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 밝히지 않느냐. 사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께서 70대가 넘은 노년이지만 그리고 여성이에요. 여자고. 근데 아직 본인들의 가족분들이 다 있고 사회적으로도 다 지위가 있고 알려진 분이잖아요. 어쨌든 선운숙의 친언니로. 근데 이런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도 엄청나게 용기가 필요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차마 인간으로서의 본인의 존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취재 과정에서 어떤 수준인지 파악했어요. 왜냐면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확실한 것은 단순히 스친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송치가 되거나 기소가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주장만을 놓고 보면 그 수위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몹쓸 짓이었다. 그리고 그런 소위 말하는 몹쓸 짓이 한 차례가 아니라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장기간에서 이뤄진 거예요. 작년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녹취 파일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밝혔던 내용이긴 한데 유영재 씨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녹취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녹취 파일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됐느냐. 일단은 선운숙 씨 언니분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이혼과는 별개로 유영재 씨가 본인에게 사과를 전혀 안 했던 거예요. 본인이 당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선운숙 씨 언니분께서 유영재 씨한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라고 따져 물었고 유영재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시크릿이니까. 근데 다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된 행동을 한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 성적인 의도로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긴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화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솔직히 이제 이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이런 내용은 저도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처음 접했어요. 실제로 이게 선운숙 씨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로부터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와 같은 파일은 분명하게 존재하죠. 다만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가 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유영재 씨가 본인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녹취가 있고 그리고 관련 내용을 나눈 당사자 간의 대화가 있다면은 유영재 씨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선운숙 씨가 혼인 무효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혼인 무효 소송을 하는데 실익이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은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고 치더라도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다가 돈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만약에 사실혼 관계가 그럼 몰랐으면 다 입증되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혼인무효 소송이 결과를 장담하기도 어려워요. 쉬운 소송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운숙 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의 오점이 남았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과거지만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단순히 본인의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언니 문제까지 결부가 되면서 본인의 가족들이 진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선운숙 씨도 나만 무시한 게 아니다. 우리 가족 전체를 무시해. 이렇게 판단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만 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을 얼마나 우습게 봤고 우리 가족들, 우리 언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벌이느냐. 그런 부분들, 가족이 멸시를 당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간적인 어려움, 굉장히 큰 분노와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컸던 부분이에요.
이제 선훈숙 씨의 현재 상태가 있는데, 일단은 선훈숙 씨가 이혼 전이죠. 조정 과정에서도 한 차례 부부싸움 이후에 제주도를 가셨는데, 본인께서는 약간 제주도가 마음의 고향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훈숙 씨는 현재 제주도와 서울집을 오가고 있대요. 근데 단순히 머리를 식히려만 제주도 가는 게 아니에요. 신혼집이 유영재 씨로부터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마주칠까,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다. 특히나 이제 언니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거의 멘탈이 붕괴가 됐고, 이 과정에서 다실혼 문제와 사문 문제까지 듣게 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일로 결국은 공항에 와서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완전 몸과 마음이 철저하게 붕괴된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황장애 약을 거의 입에 달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과오이기도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훈숙 씨도 선훈숙 씨지만 지금 더욱 상황과 증상이 심각하신 분이 있대요. 바로 선훈숙 씨 친언니분. 그러니까 노년의 나이에 대부로부터 그런 몹쓸 짓을 당했다는 수치심, 피폐해진 정신적인 상황, 이것 때문에 선훈숙 씨보다 훨씬 더 증상이 심각하대요. 그래서 언니분 에서도 지금 정신과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고 심한 내용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차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밝히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재 씨를 그나마 전 남편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까지는 보여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이제 스스로의 좋은 험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지워지지 않을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번 결혼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찌 속이고 유명 배우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저는 선훈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상대에게 2022년 7월 7일 상대방의 저의 2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혼 이전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가 서슴없이 결혼하자라고 먼저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고,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죄스러웠습니다. 2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선훈숙 씨와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훈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릅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여러 가지 사유로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늦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한때 한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탓이라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